안녕하세요. 완전올릭입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이 GPL 투자를 하지 마라인데요. GPL 투자는 투자를 할 수 있는 방식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GPL 투자 방식은 내가 자금을 직접 운용을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하나하나 컨트롤할 수 있는 대부업 창업이 가장 좋기는 하지만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가 다른 본업이나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경우에는 그냥 약간 수익률을 조금 낮게 잡고 편하게 GPL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GPL 투자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는 한데요. 문제는 이런 점들, 편의성을 제공한다는 측면에 착안해서 너무 과도하게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유튜브를 포함한 각종 SNS 등에서 GPL 투자 홍보를 하는 영상이나 글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GPL 투자에 대한 홍보를 열심히 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GPL 투자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GPL 투자 방식 중 중개수수료 수취형에 관한 내용입니다. 화면 왼쪽 그림을 보시면 중개수수료 수취형의 경우 담보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표로 정리를 해두었고요. 투자자들에게 어필을 할 내용들, 즉 투자금이라든지 수익금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구미를 좀 당기게 해서 투자를 유치하려는 목적인 거죠. 아무튼 이렇게 고수익을 보장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GPL 투자방의 구조는 화면 그림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GPL 투자방 운영자가 대부업체 또는 대부중개업체와 협약을 맺으면서 투자 물건을 확보하게 되고요. 이렇게 확보한 투자 물건을 투자자에게 다시 중개 또는 알선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즉, GPL 투자방 운영자는 투자 물건을 어떻게든 많이 팔아야 수익이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고수익, 안전한 투자 등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하면서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야 투자자들이 흥미를 느끼고 투자를 하기 때문이죠. 문제는 투자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영업이 다 그렇겠지만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투자 유치에 있어서 투자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일까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높은 수익률을 볼 수 있다는 점이 될 것 같습니다. GPL 투자방에서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채무자에게서 높은 대출 이자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채무자도 바보가 아닌데 다른 업체는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거기에서 대출을 받지 굳이 GPL 투자방의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지는 않겠죠. 일반적으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는 채무자는 대출 금리보다는 대출 한도에 더 민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출 금리가 15%나 20%나 둘 다 높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왕 비싼 이자로 돈을 빌리는 거 당연히 대출 한도가 더 많이 나오는 업체에서 돈을 빌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GPL 투자를 하는 투자자입니다. 높은 수익률을 위해서는 높은 금리의 대출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높은 금리의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는 대출 한도를 최대한 높게 많이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즉, 담보물 대비해서 너무 과도한 대출이 나갔기 때문에 나중에 부실이 발생해서 경매에 넘기더라도 원금을 모두 회수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 하반기, 2022년 상반기 한창 부동산이 상승의 끝을 달리고 있을 때 담보 비율을 KB 시세 대비 80%까지 이렇게 대출이 나갔던 GPL 투자 물건들은 2023년 현재 와서는 상당수가 원금 손실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조금 길어질 수 있다 보니까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GPL 투자의 실상은 무조건 안전한 게 아니고 투자자 나름대로 리스크를 파악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대부중개수수료 문제입니다. GPL 투자방 운영자하고 협약을 맺은 대부업체 또는 대부중개업체는 투자 물건을 제공하면서 GPL 투자방 운영자가 투자자를 모집을 해줬으니까 당연히 커미션을 주어야 합니다. 그 커미션과 자신들의 수익, 그리고 투자 물건의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을 포함해서 그것을 모두 투자자에게 청구를 하게 됩니다. 투자 물건의 유통 과정이 길어졌고 중간 마진을 GPL 투자방 운영자가 가져가 버렸으니까 최종적으로 투자자에게 청구되는 수수료는 굉장히 높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비싼 수수료를 지급을 하게 되면 아무리 높은 이율의 대출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GPL 투자방에서 홍보하는 연 17%, 연 20% 이런 수익률은 택도 없고요. 최악의 경우는 수익률이 은행 예금 금리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 부분은 지난 영상에서 한번 다뤘던 내용이니까 지난 영상을 조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대부중개 수수료는 상한선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GPL 투자방에서는 어찌되었든 수수료로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부업법에서 정해진 상한선을 회피하기 위해서 컨설팅비 또는 교육비 명목으로 대부중개 수수료를 우회적으로 추가적으로 수치를 하게 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시면 대부중개 수수료의 상한이 잘 나와 있습니다. GPL 투자의 경우 거의 모든 투자 상품이 대부금액 500만원 초과이기 때문에 대부중개 수수료의 상한은 대부금액의 2.25%까지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GPL 투자방의 수수료는 보통 3%를 받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0.75%는 컨설팅비 또는 교육비 명목으로 대부중개 수수료를 받는 거죠. 이렇게 과도한 수수료는 결국 투자자의 수익률을 대폭 낮아지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오늘 영상은 수익률 측면에서 GPL 투자를 분석을 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 GPL 투자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